여기 샤오미 14 울트라가 있습니다. 유용한 20가지 팁과 트릭을 소개할게요. 좋아요.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주사율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높은 주사율을 선택하려면 설정을 열고 디스플레이 및 받기 메뉴로 들어가세요.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주사율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두어도 되는데 사실 이게 권장되는 프리셋입니다. 이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최적의 화면 주사율을 선택해서 배터리를 절약해 줍니다. 하지만 항상 높은 주사율을 원한다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120Hz로 주사율을 선택하면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모드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스크롤 해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는 자동 밝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밝기 수준이 제 허락 없이 조정되면 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능을 꺼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켜두셔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테마를 다크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크 모드에서는 라이트 모드보다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적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크 모드 옵션도 있어서 예를 들어 개별 앱에만 다크 모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라이트 모드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설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플로팅 윈도우와 분할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분할 화면은 플로팅 윈도우의 일부이지만 여기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로팅 윈도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로팅 윈도우를 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앱 화면에서 플로팅 윈도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스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툴박스에서 앱을 플로팅 윈도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툴박스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버튼을 탭해서 사이드바를 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사이드바가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뒤로 가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플로팅 윈도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플로팅 윈도우로 열고 싶은 앱을 선택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저는 노트 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 이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제 보시다시피 노트 앱이 플로팅 윈도우로 열렸습니다. 가장자리를 잡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3개의 점을 잡으면 플로팅 윈도우의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 모드에서 분할 화면 스플릿 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일한 앱을 새로운 플로팅 윈도우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빠르게 이동하면 앱이 최소화됩니다. 이제 다시 열고 싶다면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플로팅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플로팅 윈도우는 정말 유용한데 기기에서 손쉽게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작업도 동시에 가능하죠. 보시다시피 휴대폰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빠르게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반응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플로팅 윈도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바에서 플로팅 윈도우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이드바를 실행하려면 화면을 중간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 앱 목록이 나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물론 사이드바에 더 많은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완료를 누르세요. 그럼 다른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메모 앱을 실행해 볼까요? 그리고 앱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이제 분할 화면을 써볼게요. 다시 2개의 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메모 앱을 선택하고 두 번째 앱은 바로 여기 있는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할 화면에 들어가려면 최근 앱 화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앱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제 두 번째 앱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메모 앱을 선택해 봅시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화면이 완벽하게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에는 계산기가 있고 아래에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각 앱은 완전히 반응형이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을 하거나 빠르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막대를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각 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모장이 크게 보이고 위에는 아주 작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밀면 한 앱이 닫히고 다른 앱이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아요. 이제 바로 다른 기능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샤오미 하이퍼 AI와 AI 앱 부스트로 가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과 기타 여러 가지를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글쓰기 도우미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바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서드파티 앱에서도 작동하며 동의하기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성을 사용하려면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샤오미 하이퍼 AI 엔진도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로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OK를 누르세요. 자, 이제 화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AI 글쓰기 메뉴로 천천히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각 기능과 작동법을 확인하세요. 노트 앱용 기능이니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AI 실행을 위해 왼쪽 연필 아이콘과 동의하기를 차례로 누르세요. AI 기능 사용을 위해 샤오미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간단하게 생성하면 됩니다. 완전히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제 다시 AI를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AI에게 간단히 시키면 알아서 해줍니다. 위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제한, 즉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DI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해집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AI가 무언가를 생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혹시 나에게 딱 맞는 상세한 운동 계획을 하나 세워줄 수 있을까? 헬스장용으로요. 또 실수했네요. 폰을 좀 더 편하게 잡을게요. 다시요. 헬스장에서 할 운동 계획을 만들어줘. 저는 등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DIP 기능도 활성화했으니 이제 AI가 우리를 위해 계획을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좋아요. 보시면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계획이 나왔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물론 AI를 이용해서 우리 텍스트나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AI 작성을 누르면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고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교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듬기 옵션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더 일반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간단하게 혹은 더 친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좋아요. 텍스트를 선택해야 하고 이제 클릭해 볼게요.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다시 선택해 봅시다. 전체 텍스트, AI, 그리고 간단하게를 선택하세요. 텍스트를 좀 덜 선택해야겠네요. 제 실수입니다. 그럼 아마도 사실 너무 길다고 하면 다른 기능을 써봅시다. 너무 길군요. 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요약 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가 너무 많으면 A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요약되었습니다. 자, 원본을 삽입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붙여넣기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교정 기능도 있지만 역시 텍스트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운동 부분만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너무 많네요. 아마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보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수가 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AI는 참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정말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듬기 완료됐나요?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AI 글쓰기입니다. 이제 AI 다이내믹 배경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대형 모델의 기능을 활용해 이 기능은 정적인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여 배경화면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는 인물, 동물, 만화 이미지만 지원합니다. 시작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 AI 다이내믹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네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마도 이건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일 거예요. 이걸 잠금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I 효과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금화면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시계나 시계 스타일, 그리고 폰트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잠금화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AI 배경 화면과 잠금 화면이 적용된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홈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이내믹 배경 화면도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이네요. 새로운 것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다이내믹 배경 화면 시작. 이미 생성된 배경 화면 중 하나를 사용해도 좋겠네요. 물론 새로 추가하고 싶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 파도를 한번 써볼까요? 적용을 클릭하면 짠! 이것도 잘 작동하네요. 물론 다이내믹 배경 화면은 정적인 배경 화면보다 배터리를 조금 더 소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실 홈 화면에도 움직이는 배경 화면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Creativity Assistant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을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HD, 이미지 선명도 향상, 한 번의 터치로 세밀한 디테일 복원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흐릿한 사진도 손쉽게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AI 뷰티파이 기능은 이미지의 특징을 자동으로 감지해 색상과 톤을 최적화하고 인물 사진, 풍경, 음식 사진까지 자연스럽고 시네마틱하게 개선해줍니다. AI 이미지 확장 기능은 여러 비율로 이미지를 지능적으로 확장하고 분해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캔버스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AI 이레이즈 프로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물체를 정확하게 제거하고 배경의 질감과 조명까지 지능적으로 복원해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컷아웃 기능은 피사체를 자동으로 식별해 배경과 분리하고 손쉽게 오려내거나 이동하거나 배경을 교체해 재미있고 창의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인 AI 필름은 사진과 클립으로부터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하며 다양한 템플릿 중에서 선택해 손쉽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목록에 있던 몇 가지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갤러리를 열고 AI 뷰티파이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사진을 예쁘게 꾸며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무엇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조정, 그리고 Ultra HD와 AI 뷰티파이가 있습니다. Ultra HD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미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야 돼요. 좋아요. 사진이 약간 조정되었어요. 여기에서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는 빛만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포스터에서는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색감이 조금 조정돼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AI 뷰티파이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여기에는 바가 있어서 AI 뷰티파이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최대치는 100이고 최소치는 물론 0입니다. 최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편집한 사진을 저장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지우개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다른 사진을 골라볼게요. 이 사진이 좋겠네요. 좋아요. 여기 식물과 이 로고가 보이시죠? 이제 이 로고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 실수네요. 이 사진이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된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을 사용해 봅시다.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편집. 이제 지우개를 사용하려면 만들기로 가서 지우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 사람, 반사광을 지울 수 있고 또한 직접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체를 동그라미로 둘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브러쉬를 쓰듯이 그냥 문질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 지우기와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이 작은 식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지우기 시작을 클릭하세요. 저는 바꾸는 게 아니라 지우고 싶었어요. 이번엔 될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우리는 AI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깔끔하게 지우고 싶었거든요. 이제 아직 일부만 지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보통은 한 번에 지워줘야 정상이에요. 좋아요, 사실. 사진을 바꿔볼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제가 새 사진을 금방 찍어 올게요.
좋아요. 다시 한번 편집 버튼을 누르고 만들기, 지우기를 선택해서 위에 있는 로고를 지워보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왜죠? 왜지? 창문줄이 생겼네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조각만 지우고 싶었지 새 창문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좋아요. 이제 드디어 됐네요. 보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지워졌고 또 다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있는 반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시작을 클릭해 봅시다. 사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원래 목표는 로고를 지우는 거였죠. 드디어 제대로 작동해서 이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원본 사진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또 다른 기능인 샤오미 하이퍼 AI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크리에이티비티 어시스턴트였으니 이번에는 AI 음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성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녹음기 앱을 열어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앱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녹음을 시작해 봅시다. 녹음을 시작하려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앱 사용 중을 선택해 허용을 누르세요. 보듯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차트가 보이죠? 즉, 제 목소리가 기록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SP 음성 인식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수동으로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막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텍스트 전체에 대한 요약도 제공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음을 중지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사용해서 전사와 요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장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봅시다. 좋아요. 이제 허용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모든 내용이 성공적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텍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상 언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폴란드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번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전체 요약과 텍스트 모두 번역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의 상단에는 원래 작성된 언어인 영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은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특별히 ASP라는 언어로도 정성스럽게 번역이 완료된 문장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별도로 클릭할 필요 없이 제 목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막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지 않는 경우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데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하면 녹음을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필사하거나 전체 텍스트를 복사해서 예를 들어 노트에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 이름을 숨기거나 노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하거나 녹음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Entrance Voice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이 AI 음성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다음은 AI 번역 대화 기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죠. 정말 유용하거든요. 정말로 쓸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있고 정보를 얻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방, 즉 두 번째 화자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 언어를 모릅니다. 자신의 모국어만 알고 있죠. 바로 이럴 때 AI 번역 대화 기능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시작을 누르고 여기에서 바로 활성화한 다음 동의하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이 기능에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기가 아니라 이 기능이 아니네요.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네, 사실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컨트롤 센터를 열고 편집을 클릭한 다음 AI를 추가하세요. 대화를 번역해서 당신의 목록에 추가하면 이제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고 클릭하면 열립니다. 왼쪽 아래에서 자신이 말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영어로 해두고 두 번째 칸에는 상대방의 언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있다고 가정하고 길을 물어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요. 주유소입니다. 이게 A입니다. 이제 파란색 마이크 아이콘만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프랑스어로 번역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초록색 마이크 아이콘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알려줄 거예요. 프랑스어로 간단하게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시 영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AI가 전체 문장을 읽어줬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프랑스어로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꿀 수 있는데 세로로 하거나 마주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언어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쪽에 서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휴대폰을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잡고 파란색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면 두 번째 사람도 자신의 쪽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번역 음성 재생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언어 자동 인식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남성 목소리나 여성 목소리 그리고 속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AI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AI 통역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통화 중이거나 회의 중일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활성화했던 사이트 툴박스에서 통역사를 열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통화나 회의 중에 사이트 툴박스에서 AI 통역사를 여세요. 보시다시피 양측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장벽 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제 AI 자막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스템 오디오를 듣고 있으며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할 것입니다. 설정 메뉴도 있습니다. 음성 언어와 대상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자동 번역도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언어 목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번역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소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또는 통화 및 마이크 오디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창 배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나 투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클릭하면은 홈 화면 바로 가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나타났고 클릭하면은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제어 센터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클릭하고 AI 자막을 찾아서 편집한 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잘 작동합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의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빠르게 Hi, Reset Info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영상입니다. 광고도 있네요. 이걸 봐야겠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놓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활성화하는 걸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2025년의 안드로이드 FRP라고도 불립니다. FRP 잠금 또는 구글 인증 잠금은 휴대폰이 복구 모드로 초기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잠금 화면 비밀번호와 구글 계정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영상에 대한 면책 조항입니다. 물론 이 잠금을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모든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AI 자막 덕분에 생성된 전체 텍스트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AI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젯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젯을 추가하려면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여기에서 위젯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위젯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꽤 길다는 걸 볼 수 있죠. 가능한 모든 위젯이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위젯도 추가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목록도 꽤 깁니다. 그럼 위젯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예를 들어 시계 위젯은 어떨까요? 간단히 추가를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홈 화면에 위젯이 나타납니다. 물론 위젯을 추가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위젯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물론 위젯을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면 어디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 위젯을 추가했고 이번에는 날씨 위젯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위젯을 삭제하고 싶다면 위젯을 길게 누른 후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기기에 몇 가지 위젯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멋져 보이고 가장 필요한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설정이 있고 전환 효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환 효과입니다.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기본 애니메이션입니다. 크로스페이드도 있습니다. 텀블 효과도 있습니다. 페이지 효과도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효과도 있습니다. 회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전환 효과를 추가하고 싶거나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싶다면 완료를 누르세요. 이제 멋진 큐브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의 경우
새로운 사용자 지정 전환 효과가 꽤 멋져 보입니다. 다시 설정을 길게 눌러봅시다. 앱을 삭제할 때 셀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항상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이 기능 덕분에 제가 앱을 삭제하거나 홈 화면에서 제거하면 제가 삭제하는 앱 옆에 있는 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 보통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포티파이를 삭제한다고 해봅시다. 아니면은 제거만 해도 됩니다. 보통은 빈 공간이 생기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옆에 있던 앱이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홈 화면에서 앱을 삭제할 때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홈 화면에 각 아이콘 위치를 일일이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아이콘이 그 자리를 대신하니까요. 앱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기능이지만 홈 화면의 공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홈 화면 레이아웃을 잠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홈 화면을 만들었을 때 실수로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유용합니다. 무언가를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때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아무것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홈 화면 잠금이 설정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되고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에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빠름, 균형, 느긋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홈 화면 구성도 취향에 맞춰 직접 설정해 보세요. 저는 현재 앱 서랍 모드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위로 슬라이드하면 기기에 설치된 모든 앱 목록이 나오고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 잠금 화면과 전체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잠금 스타일을 클릭하면 여기서 새로운 잠금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 크기, 배경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폰트도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폰트를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폰트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이 스토어가 있는데 배경화면도 마찬가지로 이 샵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세 손가락 스크린샷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서 제스처 바로 가기로 이동하세요. 세 손가락 슬라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스크린샷을 찍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을 동시에 누르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스크린샷 방법이지만 때로는 화면에 세 손가락을 슬라이드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게다가 꽤 멋져 보이고 스크린샷도 바로 찍힙니다. 물론 모든 스크린샷은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이것도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꼭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분 스크린샷 기능도 있습니다. 부분 스크린샷을 찍으려면은 화면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 화면의 부분을 선택하고 모양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각형, 원 또는 사용자 지정 모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스크린샷을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스크린샷을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화면의 이 부분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세요. 그리고 모든 스크린샷은 당연히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네, 이게 바로 부분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기기에서 데이터를 백업해 둡니다. 왜냐면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 하더라도 제 데이터에 계속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백업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즉 샤오미 클라우드 백업과 구글 백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샤오미 계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오미 클라우드를 클릭하세요. 물론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여유 저장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이제 백업을 클릭하세요. 처음 클릭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을 생성하려면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좋아요. 90%입니다. 거의 다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91%에서) 멈춘 것 같네요. 이런 일은 종종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요. 완료되었습니다.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의 데이터가 샤오미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물론 같은 샤오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앱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백업을 생성하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제 경우에는 해당 창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업, 클라우드 백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앱 정보에서 앱 권한을 클릭한 다음 허용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냥 허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이제 구글 백업으로 넘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의 백업 및 복원을 찾고 구글 백업을 클릭하세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세요. 구글 클라우드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구글 계정으로 백업을 진행하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샤오미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샤오미 계정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백업을 복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백업을 생성하려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백업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작은 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원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가 백업되면 화면 하단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그러니 계속 기다려봅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막 설정을 마쳤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기다려봅시다. 또한 구글 계정이나 샤오미 계정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저장 공간 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부 파일을 삭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데이터가 백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